메타랑 아마존 네네네네. 쪽으로 네. 그거는 또 어떤 일일까요? 그 지금 전반적으로 그 전 세계가 빅테크 기업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게 마치 유행 같아요. 근데 그게 트럼프 들어오면 좀 분위기가 바뀌어지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는데 각 나라마다 이제 이게 글로벌 기업에 대해서 감시 강화하는 게 어떤 약간 유행이라고 그래야 되나? 왜냐면 원체 독점적이고 강력한 왜냐면 이런 거예요.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도 보면 구글이나 이런들이 제가 망을 다 깔아놨는데 망 사용률 하나도 되지 않아요. 아, 그 그 사람들이. 사람들이 예, 왜냐면 망 사용률 하나도 되지 않는데 유튜브 같은 거를 다 우리가 활용해서 근데 그 사람은 그걸 통해서 수익을 엄청나게 돈을 벌고 벌어 있으니까요.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남의 나라 거를 그냥 숟가락만 얹어서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인프라를 다 구축해 놓은 걸 자기네들이 활용만 할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 그분들도 논리가 있을 수 있는데 망을 깔아놓고 인프라를 구축해 놓은 입장에서는 너무 좀 억울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거를 어떻게 과금을 해야 될지도 사실은 좀 예, 그러니까 그 문제가 될 것 제도적으로 같은데요. 이제 이런 네. 것들을 몰랐으니까 결국에는 그 우리가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독점이라는 부분을 파고드는 거죠. 독점과 그다음에 어떤 또 불공정 거래. 불공정 거래. 예, 그 두 그쵸. 부분을 파고들어서 그 부분에 관해서 이제 과세를 매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거래 자체가 불공정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런 빅테크나 돈을 많이 버는 기업들을 기술력이나 그런 것들로는 상대할 수 없으니 제도적 안에서 불공정하고 그다음에 독점이라는 독점도 어떻게 보면 불공정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제재를 하는 방향으로 전 세계가 움직이고 있는 듯한 느낌이. 그럼 아마존은 어떻게 제재가 들어갈까요? 거긴 쇼핑 예, 쇼핑몰이잖아요. 회사인가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일본에서 이건 일본에서 문제가 돼요. 아마존 재팬이 일본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아마존 재팬이 라쿠텐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어요. 예, 오, 뭔가 점유율이 마케팅을 굉장히 높구나. 잘하고 네. 있습니다. 사실 라쿠텐이나 이런 것들이 인기고 좋고 좋았었는데 일본 자오 재팬이나 좋았었는데 기본적으로 아마존 재팬이 잘 되고 있어서 현장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번이 벌써 세 번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거예요. 소비자들한테는 좋은데 판매 가격 인하가 그리고 이제 물류 비용을 너네가 책임을 져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마존 수익을 높이고 자사의 사이트에 저렴한 가격에 좋은 제품을 유치하겠다는 게 기본적인 건데 어쨌든 입점하는 기업은 이게 이제 큰 기업이고 대단한 기업이다 보니까 입점하기 위해서는 그거를 감수하고 서로 들어가려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볼 때 그러면 모든 세금이나 이익은 아마존이 다 가져가고 일본에서는 일하는 자영업자들은 고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본에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사를 하고 있고 요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전반적으로 이제 일본과 유럽 당국에서도 사실은 또 이어지는 게 또 있어요. 규제에 관해서. 그러니까 제소가 진행 중이고 글로벌 차원에서도 이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보 제공이라는 부분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사업자들에게 정보 제공 실태를 조사하고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보면 이제 제재를 할 때 보면 정보 유출이 됐느냐, 강요를 했느냐 이런 부분들을 많이 따지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어떤 강요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모델 자체를 만약에 이게 어떤 실정법이 나오거나 뭔가 제재 조치가 나오면 모델 자체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 아마존이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제가 볼 때. 근데 제가 이 이야기가 굉장히 또 인상 깊었던 게,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항상 뭔가 좀 빨리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그때 그것도 얘기해 주셨잖아요. EU에서 그 구글 스토어, 네네. 애플 스토어에 관해서 네네. 이미 제재가 들어갔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 게임주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시고 한 일주일 뒤에 이제 저도 증권사 리포트를 보니까, 근데 우리나라 게임사가 그 애플 스토어에 냈던 금액 수수료율이 전체 실적의 무려 17%예요. 네네네네. 근데 그게 만약에 안 내게 된다면 이제 네네. 유럽부터 시작을 하겠지만 시나리오적으로 이제 그 과금이 없어지게 된다면 영업이익이 6%나 평균 개선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음. 의무적으로 그 플레이 스토어를 안 깔게 되면 네, 그게. 대체도 뭔가 생길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팁 중에 하나인데 구글 스토어나 애플 스토어로 결제를 안 하시고 PC로 결제를 하시면 훨씬 싸요. 그래요. 앱을.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몰랐어요. 뭐 카카오 이모티콘을 산다. 네. 그랬을 경우에 PC로 사시잖아요. 훨씬 싸요. 훨씬 싸요. 오, 진짜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막 카카오 이모티콘이 PC랑 연동이 돼 있거든요. 그걸 매달 지불하는 가격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지불했을 경우 제가 알기로는 3,900원인가 그런데 다른 걸로 하면 그보다 1,000원이 비싸거나 1,500원이 더 비싸요. 매달 그렇게 내는 게. 그렇구나. 왜냐하면 그 수수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금액이 큰 거예요, 여러분. 네네네. 그래가지고 EU 쪽에서 이번에 그렇게 판결 난 게 그것 때문에 애플이 또 떨어지기도 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게 사실 우리나라 기업한테도 좋게 이렇게 풀이가 되더라고요. 네네. 국내 기업한테도.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맥락 자체가 빅테크 기업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삶에 너무 많이 침투를 네, 해가지고 그럼요. 네. 이익을 착취하고 있었던 거예요. 착취라는 단어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제 그 너무 많은 걸 뺏어가고, 그러니까 구독 네. 경제가 생기면, 특히 이제 구독 네. 경제가 생기면서 그런 건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구독을 거의 다 하거든요. 애플 많이 원부터 시작해서 애플 원, 챗GPT도 하시고 네, 챗GPT도 하고 애플 원도 하고 여러분들 생각하는 뭐 모든 구독을. OTT는 거의 다 보고 있고 네. 기본적으로 모든 걸 거의 다 구독을 한다고 보는데 그 비용이 한 달에 거의 10만 원이 넘어가요.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러니까 그 비용이 고정비이기 때문에. 근데 하다못해 이제 investing.com이라는 사이트 자체도 제가 거기도 구독을 하세요? 하고 있을 정도로. 세상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보를 주는 사이트들에도 다 들어가서 보고 차트도 보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제가 좀 편해졌죠. 어디 거기 안 가도 그 자료들을 다 그쵸, 받아볼 수 있고 그쵸.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데,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에 기본적으로 뭐 하지만 비용이 그만큼 많이 고정비가 많이. 고정비가 10만 원이면 여러분 네. 되게 큰 거거든요. 네. 그걸 뭐 3년 5년 했다고 네, 쳤을 네. 때도. 그러니까 그걸 끊을 수가 없어요 또. 아 그래요. 네. 끊을 수가 없는 게 문제인 거죠. 너무 그다음에 좋나요? 이제 뭐 아니 편하고 자료를 찾는데 좋아서. 시간을 절약해 주니까요. 어. 제가 이제 미국장을 전반적으로 분석을 하거나 뭔가를 볼 때 그런 사이트들을 보지 않으면 제가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뉴스를 다 들어야 되는데, 사실 현지에 있으면 그게 가능한데 불가능하니까. 여기 있으면 사실 너무 어렵잖아요. 그리고 지금 누군가가 어떤 누군가가 뭔가 서비스를 지금 리포터를 다 정리해서 깔끔하게 한 장짜리로 해준다. 각사마다 그건 나오는 좋죠. 걸. 그러면 네. 그 서비스를 해준다. 그러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저도 그거를 몇 개 추천해 주세요. 저는 일일이 찾아가지고. 네. 그래서 그런 거 좋은 것 음. 같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좋은 것 같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이제 보면 그 메타도 지금 잠깐 미국에서 제재가 들어갔나요? 인스타그램과 네. 왓츠앱을 이제 강제 매각하면서 거기에 대한 재판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 14일자로 하게 되고 있고요. 요게 이제 반독점 위반에 대한 소송입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이라는 걸 이제 메타는 둘 다 갖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잘 쓰셔서 알겠지만, 요거 하면서 인수하면서 이제 반독점을 했다라는 거 해서 이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 재판이 나왔으면 이걸 이제 매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진짜로요? 강제로. 구구장 비슷한 거죠. 그러면 완전 위기네요. 네, 인스타그램 없는 메타. 네. 상상이 안 가는데요? 근데 이제 강제로 이제 해체를 자꾸 시키고 있는 거죠. 독점이 너무 강하다고 해서 지금 상 상황에서는 사실 인스타가 더 나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럼요. 페이스북보다. 네, 페이스북보다는.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이 했고, 이제 기본적으로 그 전부터 이제 소송은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기각 판정이 났었는데 계속 소송이 들어와서 이제 다음 달에 이제 내년 4월에 이제 거기에 대한 판결이 날 것 같습니다. 아 이것도 빅테크 기업들의 리스크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빅테크 기업들의 운명 어떻게 보세요? 전망? 저는 근데 트럼프 정부 때는 빅테크 기업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네, 왜냐하면 트럼프는 살아날 수 있다? 그게 국가 안보를 지키는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많은 분들이 그 테슬라를 좀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저는 애플이 되게 유망하다고 보거든요. 오히려요? 네. 왜요? 어떤 왜냐하면 면에서? 기본적으로 그 쿡 CEO가 팀 쿡 로비를 정말 잘하세요. 로비라고 뭐 나쁜 의미일 수도 있는데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비즈니스를 잘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도 제가 볼 때 뭐 관세나 중국에서 들어오는 물품들이 200개 품목이 만약에 뭐 부품이 소화되더라도 그 부분에 관해서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설득을 해서 제가 볼 땐 그 부분은 더 잘 될 수 있고 더 많이 팔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신에 그걸 깎아준 대신에 저는 중국 진출할 때 애플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애플 자체가 어쨌든 중국이나 아시아 쪽에서 엄청나게 인기가 좋거든요. 제품들이. 맞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쨌거나 메꿀 수 있다. 메꿀 수 있게끔 해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애플과 관련된 어떤 부품이나 이런 것들을 수입하는데 관세를 유예하거나 좀 있는 동안 좀 적용을 좀 늦춰달라거나 할 수 있겠고, 그거는 국가 안보나 이런 부분을 묶어서 이제 얘기를 할 것 같고요. 그거를 이제 이익이 된다 생각하면 제가 볼 때 그 트럼프가 안 받을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구나. 네. 근데 이제 애플도 미국 쪽에 관한 매출이 있지만 중국 쪽 매출이 상당하더라고요. 중국 매출 최근에 많이 늘고 있어요. 네. 특히 이제 보시면 아이폰 16이 처음 나올 때 이제 혹평을 받았어요. 이게 뭐냐고. 맞아요. 도대체 비싸기만 하지 뭐 맞아요.
늘 AI 기능도 별 볼 일이 없어가지고 AI 인텔리전스라는 기능 자체가 기능도 있는데 그게 사실은 제가 볼 때 쉴이 약간 업그레이드 버전 네, 약간 딱히 그 예. 기대했던 그게 너무 아니어서 그것 때문에도 네, 비판은 그러니까 될 이제 것 같죠. 완벽하게 뭔가를 준비해서 나오다 보니까 그 약간 강박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이제 윈도우하고 애플 OS를 보면 애플은 완벽하게 구현돼서 에러가 없었거든요. 사파리나 이런 것들이. 근데 윈도우는 나올 때마다 말이 많은 거예요. 익스플로러 나올 때마다 에러가 있는데 어쨌든 시장에 내놓고 시장에 있는 어떤 그 구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테스트해가면서 성장했던 것 같은요. 네. 그래서 많이 성장하긴 했어요. 애플을 많이 따라가기도 했고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그게 맞는 건지 지금 엔비디아는 그렇게 가는 것 같거든요. 전반적으로 AI 관련해서 공격적으로 막 에러가 나고 과열이 나면 또 다시 고쳤다가 다시 쓰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애플은 그거보다는 좀 안전하게 완벽하게 냈을 때 시장에 내놓는 그런 방식 같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하는 것 같고 가격을 낮추면서도 되게 고퀄이 나올 수 있는 부분에서 뭔가 고민을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네. 기업 철학이겠죠. 네. 그쵸. 기업 철학이 예전부터 이어져 왔던 그런 네. 철학이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빅테크 쪽에 관해서는 본부장님은 좀 그래도 트럼프 정부 들어서면서 많은 악재들이 좀 해소가 될 것이다라고 보는데 엔비디아 쪽은 글쎄요 물음표이지 않을까요? 그래도? 엔비디아 쪽도 제가 볼 때는 엔비디아 자체는 나쁠 것 같지 않아요. 반도체가 기본적으로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하는데 제가 볼 땐 제일 중요한 건 황 회장님의 어떤 스탠스 같아요. 황 회장님의 스탠스. 황 회장님이 지금처럼 제가 볼 때는 아시아나 이런 데를 계속 돌 게 아니라 미국 내에 오히려 에서 뭔가를 조율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너무 1위 기업이고 앞서가는 기업이라는 생각에 너무 그러시는 것 같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트럼프 내에서 출범 이후에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너무 최근에 AI 서밋이나 이런 것들에 너무 여유가 많으신 게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는 좀 걱정은 되네요. 맞아요. 약간 그 쇼맨십도 좀 있으시고 네네네. 우리 말로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 말로 따지자면 뭐 관종이다 약간 뭐 이런 이야기들도 네네네네. 이제 나오고 있긴 한데 뭐 지켜봐야겠죠. 어떻게 대처를 할지에 관해서. 네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